우리가 이제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렇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용우입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의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33년 동안 비만, 다이어트 이쪽 분야를 전공해서 꾸준히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만 치료를 오래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비만은 난치병이거든요. 난치병이라는 거는 쉽게 치료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곧바로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재발을 잘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는 비만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요번에 이제 그 33년째 되는 해에 제가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 치료 시장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조금은 아쉬움도 있고 뭔가 저 혼자 어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비만 치료를 쭉 해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을 우리 독자들, 비만 치료에 전념을 해온 다른 전문가들, 의사, 한의사, 영양사 또는 운동 처방사 이런 분들에게도 비만 치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고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비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감염성 질환에서 지금 현대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종착역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 이런 병으로 귀착이 되는데요. 그 전 단계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 이러한 어떤 대사 이상 질환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비만이 아직 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정도의 수준까지 높지는 않으나 비만 관련 합병증이라든지 관련 질환들은 절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체중보다는 체형,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저근육형, 우리가 그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이러한 비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소아 청소년 비만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인 비만의 예비군들이고, 우리 성인들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서부터 비만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만 관련 합병증도 훨씬 빨리 올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지출의 중요한 또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병이 바로 비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비만의 원인을 사람들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용우가 진단하는 비만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만은 몸이 망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도 찌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과당의 과잉 섭취거든요. 요즘 소아 청소년들에게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설탕의 과잉 섭취입니다. 그 설탕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소아 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과거 우리가 먹었던 음식과는 달리 건강식, 자연식보다는 그 초가공식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의자 중독이거든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면 부족인데,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게임에 열중하고 그 휴대폰이나 SNS에 빠져 있으면서 앉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잠자는 그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20대, 30대의 건강 상태가 50대, 60대의 건강 상태보다 더 나쁘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도 소아청소년기에서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런 질병이 더 빠르게 발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질병 자체가 그 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실은 비만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고 살을 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지금 노력하면 뺄 수 있어 라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서 100kg이 넘고 고도 비만의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그때는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고 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는 20대 중반에 150kg 가까이 되는 체중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도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이랬는데, 아이가 뭔가 좀 내 몸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뚜렷했고 또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1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80kg까지 체중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반을 덜어낸 거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도 80에서 90kg 정도의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기억에 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자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직업 없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의 눈을 덜 의식하다 보니까 살이 잘 찌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를 찾아서 살을 빼겠다고 왔는데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3개월 만에 10kg 이상 감량을 했거든요. 몸만 달라진 게 아니라 얼굴도 달라졌어요. 훨씬 젊어 보이고 더 예뻐졌고, 그리고 본인이 몸매도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지니까 화장도 하기 시작하고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람들하고도 좀 만나고 싶어 하고, 안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조금은 저는 불만이에요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계속 어디야? 지금 어디서 뭐해? 하는 문자를 보내주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남편이 자기한테 너무 관심을 가져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분의 삶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외사 부정적이고 우울감에 있던 분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우울증도 벗어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이었습니다.